맨날 병원을 가는데 4시간이 걸리고 뭐 집에서 다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입원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그렇죠. 통원이 가능한데 입원했다고 보험 사기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입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보험사가 좀 길게 입원을 했다고 이것도 딴지 걸고 보험금을 안 줄 때가 있다면서요. 보험금을 안 주면 다행이고요. 네. 이게 이제 보험 사기로 보험 사기 저 진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가다 입원은 조금 특이해요. 기존의 보험 사기는 정성 보험 사기라 그래가지고 예컨대 보험 사고 자체가 사실 안 발생했거나 네. 아니면 보험 사고로 고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가다 입원은 질병이 있는 것도 팩트예요. 그렇죠. 의사가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일주일이면 입원하는데 너는 왜 2주에 입원했냐. 보험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 입원하는데 왜 이만큼 입원했냐? 그게 좀 회색지대에 있어요. 일부는 보험료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보험 사기범으로 몰린 분의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 들어 이제 보험 사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다 입원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못된 판결들이 많은 거예요. 이 가다 입원은 입원의 적정성 분석을 해요. 예. 정찰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제출하는 사설 컨설팅 업체의 입원 적정성 분석을 하지만 법원 단계를 가면은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분석을 해요.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도 아닌데 거기에 어긋나면 뭐 다 이렇게 가다 입원으로 처벌받고 심지어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쵸. 전문가의 판단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통원이 가능한데 입원했냐. 얼핏 보면 얘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통원이 가능한 사람이 입원을 하면은 그게 보험 사기인가요? 사기라고 하면 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질병이 있었고 아팠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고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데 오래 입원했다. 이게 기망행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망행위도 있죠, 일부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그렇지 않은 판례가 많았던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 통증이 누구는 일주일이지만 나는 2주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사기라고 주장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통원이 가능한데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 같은데 약간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통원이 가능해도 입원이 더 적절한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지방의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살아. 네. 택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다닐 형편도 안 돼. 근데 맨날 병원을 가는데 4시간이 걸리고 뭐 갈아타고 이러는 사람이 집에서 다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입원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기존의 판례를 보면은 통원이 가능한데 입원했다고 보험 사기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가다 입원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50대 60대 여성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러느라고 골병이 들어있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입원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인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판례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잘 판단을 한 판례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수임한 게 있는데 개인의 특징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입원을 많이 하긴 했어요, 솔직히. 이분 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고 외지에 사니까 날마다 병원 가느니 입원이 더 편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다 보험 사기로 이렇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이 가다 입원 보험 사기는 방어를 잘 못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못해서 보험사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입원 적정성 분석 이게 뭐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증인 신문해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제대로 검토하기가 힘든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게요. 왜냐면 그게 보험사기 특별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에 이 의뢰 들어오는 건수가 그렇게 많대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일이 너무 많으면은 업무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심평원의 의료 분석이다 그러면은 별로 다투지도 않고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보험금 거의 못 받아요. 해지되거나 해지가 안 돼도 그 회사에서 보험 청구금 주겠습니까? 보험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하는데 단지 입원 횟수가 많으면 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다퉈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은 보험 사기라고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게 지금 만연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사기범이 되는 거죠. 굉장히 방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사기로 기소가 되는 게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요. 저 이분도 2018년에 진정이 들어온 건데 지금 법원으로 갔어요. 사기는
피해 액수가 중요해요. 이분들이 일부 보험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편취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이 편취액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기간에 받은 보험금 전체가 편취액으로 돼요. 그 기간에 과다 입원을 한 보험금도 있지만 내가 진단금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보험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것도 변호사가 제가 볼 때 잘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제 실손보험을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입원 기간 내내 다 치료를 받았어. 이게 어떻게 가다 입원이에요? 내가 가다 입원이면은 입원만 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놀고 이러는 게 가다 입원이잖아요. 그렇죠. 치료라는 게 멀쩡한 사람이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물 네. 주사 맞고 이러는 건데 멀쩡한 사람이 그런 거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입원 기간은 긴 거는 맞는데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하여튼 가다 입원이라는 거죠. 가다 입원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진심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가다 입원이다 그러면은 그건 처벌 받으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라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종 들리는 얘기가 보험사가 너무 심하게 보험사기 특별법을 적용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사기범으로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이 해지될 경우 보험금 못 받는 건 당연하고요. 추가 보험 가입도 거의 불가능해지고요. 손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